안녕하세요. 한국신랑 베트남 신부 TV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이제 일주일 정도 됐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고민을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해요. 먼저 저는 베트남 여성과 한국 결혼을 한 지 2년차 되는 한배 커플이고, 지금은 한국 신랑 베트남 신부 이야기라는 결혼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어떤 내용의 영상을 만들어야 할지 참 고민도 많이 해보고, 또 유튜브를 보면서 다른 분들의 유튜브도 많이 보았었는데요. 제 영상을 보시게 될 구독자분들은 당연히 국제 결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일 것이고, 그래서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구독자분들의 소중한 시간이 헛되지 않게 어떤 영상을 올려드려야 여러분께서 도움이 될까 좀 많은 생각을 해보다가, 유튜브에 여성의 프로필이나 아니면 여성의 동영상 같은 걸 올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국제 결혼업을 하는 사람이 아닌 여러분들과 똑같이 국제 결혼 전에 국제 결혼에 관한 관심이 있었던 시간으로 돌아가서 저의 생각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민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2년 전으로 돌아가서 여러분과 똑같은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뿅! 자, 2018년이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고 저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거기에는 분명히 공통적인 고민이나 걱정이 있을 것이고,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국제결혼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생각나는 단어들이 있죠. 그리고 또 흔히 우리 주위에서 또 많이 하는 말도 있을 거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사기, 그리고 가출, 그리고 이혼, 그리고 문화적 차이, 그리고 돈, 고부간의 갈등, 언어의 장벽,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잘 살고 계시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었고요. 행복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저도 관심이 없었고, 이슈가 되는 부정적인 이야기들만이 전부인 것처럼 내 자신도 그런 이야기들만 이렇게 귀에 들어오고 그랬었어요. 어쩌면 그게 당연한 거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이 일이 잘 될 거라는 확신보다는 걱정과 이게 정말 잘 될까? 이런 의문이 먼저 드는 게 보통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의 가족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고 주위에서 들었던 소리가 국제결혼을 하면 아내가 한국에 입국한 후에 집을 나간다, 얼마 안 돼서 이혼을 한다, 이런 얘기들을 가장 많이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물론 저도 그 걱정을 많이 했고 그런 소리를 들어봤던 것도 사실이고, 저희 부모님도 그런 걱정을 저한테 좀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때 저는 주위에서 국제결혼 하신 분들을 좀 둘러보게 되었어요. 위에 언급했던 걱정처럼 집을 나가신 분도 계셨고, 반대로 잘 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다가 한 모임에 나가게 되었는데, 어떤 모임이냐 하면은 한배 결혼을 하신 분들의 그 모임이었어요. 거기에서 그분들이 결혼을 하게 된 과정과 또 살아가는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또 그 모임에 그분들의 아내분들도 다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베트남 아내분들도 만나보고 또 살아가는 모습들도 직접 보면서 좀 많은 것을 좀 느끼게 되었어요. 대부분의 모든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에 오는 목적이 결혼해서 한국에 와서 집을 나간 후에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했죠. 예. 물론 지금도 집을 나가시는 여성분들이 계시죠. 정말 나쁜 마음을 먹고 결혼을 빌미로 한국에 와서 입국 후에 바로 집을 나가는 여성들도 간혹 있기는 해요. 하지만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그 두 사람 간의 애정 문제 또는 그 부부 문제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죠. 맞선을 보고 난 후에 그 여성의 어떤 결혼의 진정성에 대해서 100% 판단하기는 참 쉽지 않거든요. 보통 여성과 맞선을 보시고 결혼을 하시거나 아니면 연애를 시작하시면 그 여성분이 한국에 들어올 때까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9개월까지의 시간이 걸려요. 그 기간 동안 여성분들은 한국어 공부를 하셔야 하고 또 토픽 1급에 합격을 하시거나 아니면 일정 기간 한국어 교육을 이수하셔야만 한국에 들어오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 기간이 여성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시간이죠. 이 여성이 한국에 와서 결혼 생활을 잘 할 것인지 아니면 결혼의 진정성은 없고 목적이 다른 곳에 있는지 어느 정도 좀 판가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물론 그 중개업체가 정말 거짓 없이 양심적으로 진행을 하고 특이사항이 있을 때 신랑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준다는 그 전제 하에서 말이죠. 여러분들이 단순히 국제결혼을 하면 대부분의 아내가 집을 나간다고 단정 짓기에는 잘 사시고 계시는 분들에 비해서 확률이 좀 많이 적다는 거죠. 네. 한국 결혼을 해도 100% 다 잘 사시는 건 아니듯이 일정 부분 그런 확률은 좀 존재를 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잘 사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거는 정말 사실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느냐? 그거는 좀 제가 다음 기회에 좀 시간을 다시 만들어서 좀 더 이야기해 보기로 할게요. 그리고 국제 결혼을 하면 처갓집에 매달 일정한 돈을 송금해 줘야 된다 라는 소리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그 내용을 주위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좀 질문도 많이 했었죠.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경우도 좀 있었다고 들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많이 달라져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물론 특별한 케이스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성의 집이 경제적으로 좀 많이 어려운데 부모님의 나이가 많으시거나 또는 아프시거나 해서 이제 노동력도 없고 부양해 드릴 수 있는 형제 자매도 없는 경우에 여성이 이제 한국으로 시집을 오면 좀 막막한 상황이 생기게 되겠죠. 이럴 때 남성분이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시면 처갓집을 좀 도와주시는 경우는 있어요. 이거는 국제결혼뿐만이 아니라 한국 결혼을 하셨어도 내가 좀 여유가 있다. 근데 처갓집이 어렵다. 그럼 조금 도와줄 수도 있는 일이겠죠. 하지만 결혼을 전제로 매달 일정한 돈을 의무적으로 송금을 해주거나 하는 경우는 지금 거의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를 통해서 성원하신 분들도 처갓집에 의무적으로 송금을 하는 경우도 거의 없고 맞선을 보는 자리에서 그런 요구를 하시는 여성들도 거의 없는 편이에요. 물론 명절이나 장인 장모님 생신 때 용돈을 조금 보내드리기는 하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일정액을 매달 처갓집에 송금해줘야 된다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상담을 하면서도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나이도 많은 한국 남자와 왜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 돈을 벌려고 한국으로 시집을 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고 저도 그런 소리 좀 들어봤죠.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100% 그게 또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사실 기본적으로 그 베이스는 돈을 벌어서 베트남에 계신 그 부모님을 좀 도와드리거나 또는 부모님을 한국으로 좀 초청을 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좀 베이스로 깔려 있는 건 사실이에요. 실제적으로 맞선을 볼 때 베트남 여성분들이 남성분에게 좀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좀 이렇게 물어보세요. 한국에 와서 바로 일을 하고 싶다는 건 아니고
한국어 공부와 한국 문화를 먼저 배운 다음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나면 이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 동의해 줄 수 있냐 라고 좀 남성분한테 좀 물어보시죠. 또 반대로 남성분들은 그럼 왜 한국에 와서 이 일을 하고 싶어 하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면 여성분들은 이제 일정 부분은 자기가 이제 직장을 가져서 일정 부분 수입이 생기면 그 중에서 이제 일정 부분을 베트남에 계신 이제 부모님도 좀 도와드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좀 사용을 하고 또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자녀가 생기면 자녀를 위해서도 좀 사용하고 싶다라고 말들을 하세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남편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다는 말은 제가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예. 이렇듯 경제적인 베이스가 깔려는 있어요. 하지만 한국 결혼을 하는 이유가 그게 100%는 아니라는 거죠. 제 와이프를 포함해서 뭐 결혼하신 여성분이나 또 맞선에 나오시는 여성들께 물어보면 좀 다양한 이유가 존재해요. 왜 한국 결혼을 하고 싶어 하냐라고 물어보면 한국 문화가 좋아서 하고 싶다는 분도 계시고 또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좋다는 분들 계시고 또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다는 분도 계시고 또는 베트남 남자분들에 대한 믿음 부족,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많이 존재를 해요. 베트남 여성분들에게 한국 남자에 대한 인식을 좀 물어보면 한국 남자는 자상하고 또 가정을 잘 돌보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다는 인식들을 좀 가지고 계세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들한테는 우리가 결혼을 하고 뭐 아내도 생기고 자녀도 생기고 하면은 그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책임감을 갖고 있는 건 당연한 건데 말이죠. 뭐 베트남 남성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베트남 여성분들의 인식 속에 베트남 남성분들에게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한국 남성들에게 좋은 인식으로 좀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베트남 여성분들이 한국 결혼을 선택하시는 이유를 뭐 경제적인 부분 때문이라고 뭐 100%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는 경제적인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뭐 공감을 하시면서 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실 수도 있는데 그건 뭐 여러분의 뭐 선택이세요. 하지만 국제 결혼을 마음 먹으신 분이라면 보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뭐 어떤 걱정을 하고 계실까요? 저는 업체에 관한 걱정도 참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시겠죠. 사실 저도 결혼 중개업을 하고 있지만 좀 비양심적인 분들이 좀 덜어 계셔서 저도 이 업을 하면서 좀 부끄러운 게 좀 사실이에요. 처음에는 어떤 중개업체를 찾아야 안전할까, 뭐 사기는 안 당할까 라는 좀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어쩌면 모든 업체들이 다 뭐 사기꾼 같아 보일 수도 있죠. 뭐 저도 그랬었으니까 일단은 저도 좀 색안경을 좀 끼고 봤었어요. 뭐 홈페이지에 뭐 가입을 하거나 뭐 카페에 가입을 하면 뭐 전화가 그냥 바로바로 오더라고요. 제가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자리에서 뭐 나는 이런 사람이다, 뭐 저희 업체는 이런 업체다 라고 말씀은 뭐 드리는 게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이 시간 동안 뭐 이해를 드리고 뭐 설명을 드리고 뭐 그런 노력을 하기보다는 뭐 앞으로 저를 지켜봐 주시면서 여러분들이 뭐 천천히 판단해 주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일단 좋은 업체를 선택하시는 방법은 좀 의외로 아주 좀 간단하면서도 좀 어렵죠. 예. 먼저 허가 업체인지를 좀 먼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하시는 방법은 관할 시구청에 전화로 문의를 하시면 허가 사실을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업체가 일정한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또는 카페나 뭐 홈페이지 그런 인터넷상에 뭐 사업자 등록증이나 결혼중개 등록증
또는 뭐 보증보험에 가입된 사실들을 정확하게 그 메인 화면에 게시하고 있는지 한번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국제결혼 관계 법령에 따르면은 사업자 등록증이나 또는 그 국제결혼 등록번호 등을 여러분들이 보기 쉬운 그 메인 화면에 게시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사실이 있는지 한번 꼭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요. 만약에 무허가 업체하고 계약을 하셨다가 만약에 어떤 분쟁이 생기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 구제를 받으시기도 힘들고 또 피해를 보실 수가 있으니까 꼭 주의하시기 바라요. 그렇게 확인을 하신 후에 일단 그 업체가 허가가 있는 업체인 것이 좀 확인이 되시면 일단 50%는 성공하신 거예요. 50%. 그럼 나머지 50%는 뭐냐? 그 카페나 홈페이지를 한번 이렇게 쭉 둘러보세요. 물론 카페나 홈페이지에 가면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그 여성분들의 사진이겠죠. 근데 그것보다는 카페나 홈페이지에 그 여러 가지 글들을 둘러보시고 글을 둘러보시다 보면 뭐 성원 후기도 있을 수 있고 뭐 성원자들의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업체의 그 어떤 운영 방식에 대한 것도 좀 있을 수 있죠. 도움이 될 만한 글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문제가 있는 업체라면 분명히 뭐 안 좋은 글들도 올라오고 뭐 시끄러운 말들도 있고 또 글뿐만이 아니라 뭐 댓글들에도 좀 업체에 대한 좀 어떤 평가나 문제점이 좀 보이겠죠.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좀 둘러보시면 조금은 좀 판단이 아마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업체의 대표와 한번 전화로 한번 상담을 한번 해보세요. 처음부터 마음에 드는 여성 프로필에 대한 상담이 아니라 국제결혼 전반에 걸친 좀 부분들을 좀 물어보시고 어떤 생각과 또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좀 알아보는 아마 시간을 좀 가지시는 게 좋아요. 본인의 그 걱정과 고민도 좀 이야기해 보시고 또 그런 인간적인 대화를 나눠 보시다 보면 좀 뭔가 좀 느껴지시는 게 있겠죠. 그런 대화를 나누신 후에 비용이라든지 뭐 진행 과정이라든지 또 뭐 사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꼼꼼히 문의를 해 보시고요. 추후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에 좀 믿음이 간다고 생각이 되시면 이제 그때 여성분의 프로필을 문의하시고 여러 가지 상담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상담을 하시다 보면은 이런 소리 아마 들으실 거예요. 뭐 자신의 업체 여성 회원들은 뭐 3단계, 4단계, 5단계 검증을 거친 여성들이라서 뭐 사고의 위험이 없다라는 말을 좀 아마 들어보실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믿지 마세요. 예. 뭐 어떻게 검증을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물론 서류 검증이나 또는 아니면 그 여성분의 어떤 그 페이스북 같은 걸 저희가 이렇게 점검은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여성분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100%. 단지 그 여러분들한테 그 믿음을 주기 위한 그 안 좋은 마케팅 중에 하나죠. 예. 저도 사실 여성의 속마음까지 다 검증을 하지는 못해요. 예. 다만 그 여성들을 좀 섭외하고 만나보고 또 인터뷰할 때 또는 맞선을 볼 때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여성의 그 태도나 예절이나 또는 그 가치관, 뭐 생각하는 사고방식, 뭐 또 결혼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지를 좀 가늠해보고 이 여성이 결혼의 진정성이 있구나라고 그냥 잠정적인 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생활하는 모습이나 또 생활하는 뭐 사회성 또는 그 신랑과의 그 친밀도 그런 것들 체크하면서 좀 서서히 좀 알아가는 거죠. 맞선도 보기 전에 자신의 업체 여성회원들은 뭐 3단계, 4단계, 5단계 뭐 검증된 여성이기 때문에 뭐 사고의 위험이 없다라고 말하는 업체는 그 외에도 또 뭐 문화적인 차이나 뭐 언어의 장벽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좀 시간이 해결해 주기를 좀 바라는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내분들이 우리의 좀 문화도 좀 이해하고 또 적응하고 또 언어도 좀 소통도 좀 더 좋아지겠죠. 문화적 차이는 있지만은
베트남과 한국이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좀 비슷한 점이 많이 있는 것도 좀 사실이에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하지만 뭐 서로 다른 점도 분명히 많이 존재하죠. 같은 문화 속에서 자라온 한국 사람하고도 성장해온 그 환경이 다르다는 이유로 발생하는 차이도 분명히 있는데, 하물며 그 한국 문화에 익숙한 그 한국 남자와 베트남 문화에 익숙한 그 베트남 여성이 만나서 살아갈 때 분명히 어려운 점도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 부분들을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서로의 문화를 좀 이해해주고 존중해주는 마음이 좀 필요해요. 한국에서 살아갈 거니까 무조건 한국 문화를 강요하기보다는 좀 서로 배려하면서 존중하면서 두 분의 생각 중에 어떤 그 교집합을 찾아가시는 게 참 중요해요. 국제결혼에 대한 그 대표적인 걱정과 궁금증을 좀 몇 가지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저도 느끼는 거지만 성혼하신 분들 사이에서 좀 우스갯소리로 이런 소리를 좀 하곤 해요. 와이프가 한편으로는 나를 걱정해주는 뭐 배우자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냥 친한 친구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철없는 큰딸 같다라는 말을 좀 많이들 하시는데요. 그만큼 여성들이 그 한국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좀 알려드려야 할 것도 많고 또 시간도 많이 필요해요. 예. 하나씩 만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흰 도화지에 같이 그림을 그리는데, 뭐 한국 그림은 보기 싫다, 뭐 베트남 그림은 보기 싫다, 뭐 그러니까 당신은 그리지 말어 라고 할 게 아니라, 좀 서로의 그림을 좀 칭찬해 주시면서 서로 다른 사람이 그 다른 그림을 그리지만 뭐 서로 좀 잘 어울릴 수 있는 그 하나의 그림이 될 수 있도록 좀 서로 노력하시는 게 좀 필요해요. 나는 한국 사람이고 뭐 내가 갑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거나 뭐 상대방을 이렇게 무시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없어요. 제가 상담을 하거나 맞선을 보면서 남성분들이나 또 베트남 여성분들에게 좀 드리는 부탁이 있는데요. 서로 좀 존중해 주세요 라는 말을 많이 드려요. 서로의 문화를 좀 차이를 좀 이해해 주세요 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부분이 참 중요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냐라는 질문에 아마 그 첫 번째 해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국제결혼이 쉽지만은 않죠. 여러분들의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정말 저를 통해서 인연을 맺고 결혼을 하신 분들도, 또 아니면 뭐 다른 곳에서 결혼을 하신 분들도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시길 바라고, 또 저도 그분들과 계속 인연을 이어가기를 바라면서 다문화 가족으로서 같이 행복하게 잘 어우러지면서 좀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물론 제가 뭐 자선 사업을 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적어도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우선인지는 생각하면서 살아가자고 제 자신과 좀 약속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질책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조언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오늘 몇 가지 고민을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이야기 주제에 잘 맞게 이야기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영상을 찍으면서 굉장히 막 떨리기도 하고 막 혀도 꼬이고 막 버벅대는 경우가 많았는데, 다음 시간에는 그 국제결혼 준비 과정이라는 주제로 제가 국제결혼을 하면서 경험했던 그 이야기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해요. 이렇게 영상을 직접 찍는 게 저도 처음이라서 좀 많이 떨리고 어색하고, 또 보시는 여러분들도 많이 좀 어색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자연스럽고 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편안하게 좀 제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